현재 한국 경제는 모나리자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웃는 것 같지도 않고 화난 것 같지도 않는 유명한 모나리자의 표정을 아실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혼재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전문가는 생각보다 한국 경제의 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가 꼬꾸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나리자 미소와 같은 한국 경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 경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은 크게 부진하였으나 소비가 지탱해주던 형국이었습니다. 소비가 우리 경제의 큰 형님 노릇을 하고 계셔서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주었던 반도체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해서 비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큰 형님이신 소비마저 4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하반기에도 과연 소비가 경제를 지켜줄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경기를 예견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행지수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국 경제는 언제 침체가 오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렸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시장의 IQ가 3000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단 지성의 총체인 시장이 13개월 연속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이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지 않으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마저 약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에 따라 소비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나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으로 중국의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지표가 아쉬운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리오프닝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자 중국의 금융시장 역시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과 환율 역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전반적으로 해제되면서 보복 소비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비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씀씀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출과 내수 모두 동력을 소진하면서 한국 경제는 경착륙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즉,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는 U자형의 상저하고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도 경기가 꼬꾸라지는 상저하저의 시나리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이 저희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착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면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 이론이나 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